경북도가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한 지 올해로 3년째지만 부지의 잡풀만 무성해 사실상 조성이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의 시니어 체험관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시설과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구 혁신도시의 버스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대중교통의 외딴 섬 딱지를 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사전투표를 마친 각 후보들은 4월 3일 본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도가 한옥마을을 조성한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도청 신도시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70채가 넘는 한옥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개인이 지은 한옥 5채뿐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청에서 길을 건너면 나오는 한옥마을. 이름이 무색하게 한옥은 몇 채 없고 잡풀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부지를 매매한다는 안내판과 분양을 알리는 컨테이너 박스도 눈에 띕니다. 3년 전 경북도가 한옥마을 조성을 시작할 때 땅을 분양받아 샀지만 정작 건축에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채가 넘는 한옥을 지을 수 있는 4만 제곱미터 땅에 현재 개인이 지은 한옥은 5채에 불과합니다. 전화 내오셔서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은 있는데 다들 너무 어렵다. 이게 짓는 게 이게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고. 저렴한 건축 자재를 쓴다고 가정을 해도 이 한옥 본체를 짓는 데만 최소 평당 700에서 800만 원이 들고요. 이 담장과 조경까지 모두 고려하면 그 비용은 훨씬 늘어납니다. 경북도는 소비자들이 한옥 건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북형 한옥 표준 모델 설계도 32종을 마련하고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건축 완료 후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어야지 4천 지원 나가는데 왜냐면 이제 한옥 기준에 맞는지 계획을 저희가 보고 지원 결정을 하고 지원 결정을 했는데 지다 보면 뭐 한옥 값이 비싸게 질 수 있거든. 특히 올해는 사업 추진 3년이 되는 해로 소유자들은 분양계약 조건에 따라 올해 안에 한옥을 건축하지 않으면 땅을 되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주들은 지금 건축을 시작하기에도 건축비용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한옥을 짓겠다고 새롭게 지원 신청한 곳도 한 군데뿐입니다. 1단계 한옥마을 조성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경북도는 2단계 대규모 한옥단지 건설 계획도 수정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10년 넘게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해온 대구 시니어 체험관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임대차 계약 만료였는데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노인들이 겪는 신체적 불편함을 직접 체험하고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는 시니어 체험관. 하지만 찾는 사람 하나 없이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시니어 체험관이 문을 닫게 된 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건물 매입 대신 임대 방식으로 초기 사업비를 아끼려다가 결국 악수를 뒀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시니어 체험관 운영에 들어간 돈은 약 150억 원. 이 가운데 전세비 27억 원은 건졌지만 건물 리모델링과 장비 구입에 들어간 나머지 돈은 그대로 날리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런 금액에 조금의 알파만 했으면은 그 근방에 좋은 입지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향후 멀리 보지 못해서 중간에 이전을 하려고 했지만 국비 공모 사업에 미끄러지면서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시니어 체험관을 다시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어르신 여가 활동 프로그램은 구군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으로 넘기고 고령 친화 제품 평가 개발 지원 업무는 대학교 연구센터로 이관했습니다. 그 기능들은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 복지는 다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제 복지관 하는 예산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적으로 그걸 이제 대구시가 다시 이제 하기는 좀 힘들고. 대구시와 같이 시니어 체험관 사업을 유치했던 성남시와 광주시는 처음부터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체험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 10년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에 조용히 문을 닫게 된 시니어 체험관. 대구의 노인 인구 비율은 이미 14%를 넘어섰고 시니어 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시니어 체험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과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중교통의 외딴섬이라고 불리는 대구 혁신도시에 버스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1월에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모아져서 다음 달 20일부터 혁신도시에 동구 7번 버스가 다니게 됐습니다. 권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혁신도시에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가장 많은 제1주거지. 인구 2만 명을 넘는 이곳을 지나가는 마을버스 노선은 단 한 개뿐입니다. 배차 간격도 최대 20분인데다가 혁신도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 10개를 빙빙 돌아가는 노선입니다. 상호 교류라든가 상가 방문이라든가 또 음식적 방문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고요. 특히나 그 학교 가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참다 못한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꾸려 마을버스를 직접 운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민원에 4월 20일부터 동구 7번 노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종류량은 한 일반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아파트 위주로 6개가 신설되고 나머지 것은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버스 2대를 투입하며 배차 간격은 최대 20분입니다. 노선은 제1주거지역에서 혁신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새론중학교를 경유해 각산역까지 운행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주거지역과 학교들이 몰린 각산역을 직선으로 잇기 때문에 역 근처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2주거지역과 의료 R&D 지구 쪽 대중교통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혁신도시 마을버스 협동조합은 이런 이유로 대구시의 버스 운영권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체계로 돌려주시면서 소형 버스로 운영하게 되면은 좀 더 이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넓은 길로 안 다녀도 되기 때문에 진짜 도어 투 도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 앞에서 문 앞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버스 정책이 될 건데. 버스 노선 하나가 새로 생겼지만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시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시경입니다. 사전투표는 끝이 났고 오는 3일 문경시 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됩니다. 전통적 강세를 보여왔던 보수 야당 후보와 집권 여당의 힘을 강조하는 후보, 또 끈끈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무소속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는 문경시 나선거구를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후보, 무소속 후보 3명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나선 문경시 나선거구. 뜨거운 선거운동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후보는 여당 시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히고 있고 서정식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명맥을 잇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여자, 정말 일하고 싶어 몸살 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저 김경숙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증된 자유한국당 기호 2번 후보로서 주민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며 보수성 짙은 문경이지만 지역 출신임을 강조하는 무소속 후보들의 추경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반드시 저같이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준비된 후보, 그리고 검증된 후보를 찍어서 우리 문경시의 발전을 한 걸음 더 높일 수 있도록 저 젊은 정치신인 젊은 시각에서 다양하고 새롭게 시정을 도우겠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문경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압도적인 지지로 여러분의 강력한 힘을 저에게 심어주십시오. 오존편 벚꽃 피듯 우리 모든 희망을 활짝 피워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명의 시의원을 뽑은 문경시 나선거구. 당시 당선자는 자유한국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만에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해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 출마자들은 신성호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차례 낙선의 고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5 후보들은 4월 3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2명의 시의원을 뽑는 문경시 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17.4%로 집계됐습니다.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문경시 나선거구 유권자 37,046명 가운데 6,476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오는 3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관리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투표소 설비 방법 및 투표 개시, 진행, 마감 등 투표 관리 요령, 투표록 작성 방법 및 투표함 봉쇄, 봉인 실습과 투표 관리 처리 요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이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에서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과 마을회관 등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폐선을 앞둔 경주 불국사역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노선은 폐선될 예정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하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경주 불국사역 이제 폐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물론이고 또 불국사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까지도 폐선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국사역은 1918년 11월 1일자로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작년이 꼭 100년째 되는 해였고요. 네. 올해로 101년이 됐습니다. 역사가 참 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서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복선 전철화 공사가 완공이 되면 네. 기존 선인 불국사역에는 열차가 안 다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불국사역이 경주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데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네. 경주로 수학여행을 오거나 신혼여행을 오셨던 분들이라면 불국사역에서 내려서 불국사나 석굴암을 방문하셨을 텐데 지금도 평일에는 한 500~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주말에는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벚꽃 시즌이나 석가탄신일 또 관광 성수기에는 한 일일 이용객이 한 3~4천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폐선이 된다면은 주변 상권 침체는 물론이고 교통 불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네. 부산이나 울산에서 경주를 방문하게 될 경우에 불국사역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폐선이 되면 신경주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네. 현재 불국사역에서 보문단지 등 이 경주 시내 주요 관광지로 이동을 할 때 드는 소요 시간은 대부분 20분 이내로 소요 시간이 드는데 네. 신경주역에서 보문단지나 불국사까지 이동을 하려면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주말이나 관광 시즌에는 교통 체증이 더욱 심합니다. 네. 게다가 울산과 경주를 잇는 국도 7호선도 교통 정체가 극심한데요.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 것이고 또 상권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불국사역의 이 기차 노선은 뭐 없어지더라도 101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이 불국사역은 일제시대에 건축이 됐지만 조선시대 그 전통 건축 양식을 도입해서 코레일에서 철도 기념물로도 지정을 할 정도로 그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일단 경주시에서는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서 이 폐선되는 경주역과 불국사역 등 이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 경주역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TF팀이 구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 불국사역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안은 나왔지만 아직 뭐 어떤 것도 구체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불국사역이 이제 폐선이 되면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뭐 관광객들이 참 많이 불편해질 것 같은데 아직 계획조차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불국사역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이 역사가 문을 닫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불국사역을 사랑하는 조직위원회에서 불사조라는 이름으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불국사역의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존 노선에서 보문역을 신설해서 관광열차 코스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또 보문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그 노선 무인역이 있는데요. 동방역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동방역은 그 동방역에서 내리게 되면 지금은 무인역이지만 동방역에서 내리게 되면 경주의 주요 관광지가 굉장히 가까워서 걸어 다닐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불국사역의 직원들도 동참을 해서 이 사비까지 털어서 역 주변에 그 100년 된 향나무와 은목서 나무 같은 것들을 정비를 하고 또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역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불국사역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이 열심히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홍만기 불국사 역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도 오고 수학여행도 오고 이랬기 때문에 소중한 추억들이 곳곳에 배어 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추억은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소중한 추억은 영원히 길이길이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손은 반드시 살려서 우리가 자손 길이길이 보존해서 우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찬란하게 이게 유지돼서 그 얼마나 자랑 겁니까? 자랑할 수 있는 문화유산은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장님 모습 뒤로 너를 사랑해라는 글귀가 적힌 팻말이 눈에 참 띕니다. 추억이 깃드는 불국사역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주시의회 의원이 술을 마시고 술집 주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밤 11시 30분경 영주시의회 A 의원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집 주인이 영업이 끝났다고 문을 닫자 술을 더 마시겠다며 2층 술집 주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의원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부당한 강요 행위를 요구하는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공무원이 물품, 용역, 공사 등을 계약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자신이 속한 기관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상급 공무원은 하급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가 4월 첫날 안동시청을 방문해 저소득 아동을 위한 정기 후원금 약정식을 갖고 기프트카 2대를 전달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안동후원회와 함께 정기 후원자를 발굴하고 한 해 동안 수익금 중 2억 원을 지역의 아동들에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연계해 생계가 어려운 1인 가정에 트럭 1대, 아동발달센터에 승합차 1대의 기프트카를 전달했습니다. 2019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4월 7일 하루 동안 시내버스 64개 노선이 마라톤 코스를 우회해 운행합니다. 도심 구간 운행 노선 가운데 동서 방향으로 다니는 버스는 북측 칠성남로와 남측 성당로, 당산로로 우회하며 남북 방향으로 다니는 버스는 신천대로와 달서로, 서대구로로 돌아갑니다. 대구시는 경기가 끝난 후에도 정상 운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급적 도시철도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성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수성구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성구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직무와 어학 교육 등을 지원하고 채용 계획이 있는 해외 기업들을 연계해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외 취업에 필요한 교육비와 항공료, 보험료 등은 수성구에서 부담합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대상자는 면접을 거쳐 선발됩니다. 경북경찰청이 1일부터 3개월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일반 국도와 지방도에 암행 순찰차를 배치해 계도와 단속을 시행합니다. 그동안은 고속도로에서만 암행 순찰차를 운행해왔으나 최근 일반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도와 지방도에도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송군이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송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이 택배비 지원 대상이 되며 청송 군민이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택배비는 건당 실제 지출한 금액의 50% 범위에서 농가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SNS를 통해 우리 지역 소식을 들여다보는 SNS 핫이슈입니다. 먼저 지난 27일 임종식 경북교육감 SNS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다는 소식,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독도와 역사 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고백과 성찰,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기록이라며 고백과 성찰이 없으면 역사가 왜곡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경북교육청 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김숙희 화백의 대한민국 독도 특별초대전 소식도 전하면서 각자 자신의 역량대로 독도를 함께 지켜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8일 포항 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에는 지진 피해 시민들에게 뚜렷이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보상 절차와 보상급 지급을 물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은 4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 지사는 또 포항의 지진 피해 아픔은 경북의 아픔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이라며 힘을 모아 조속히 치유할 수 있도록 서명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9일에 올라온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SNS 살펴보죠. 수성구가 청년들의 도전의식 함양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김 구청장은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직업이라며 일자리 10,000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이 사업을 발판 삼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성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강석호 국회의원 SNS 소식입니다. 강석호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의 재난 방지와 교통 여건 개선, 평익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금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영양군의 경우 청기 지방상수도 정수장 시설 용량 증설을 위해 5억 원을, 금악저수지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2억 원을 받습니다. 또 봉화구는 억지 춘향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을 위해 3억 원, 봉화 상설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2억 원, 객시골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에 예산 2억 원, 남회룡 5교 재난위험교량 개체 공사에 2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의 재난 방지가 강화되고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SNS 핫이슈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한 지 만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구는 2만여 명에도 못 미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6년 3월 경북도청 이전 후 현재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사 경북포문사 취재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6년 3월 10일이죠. 경북도청이 안동 풍천면과 예청 호명면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게 참 신도시의 입장에서 도청에서 보면 참 그 의미적인 날인데요.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을까요? 네, 먼저 그 대구 상격동에 경북도청이 위치해 있었죠. 네. 50년 만에 안동으로 경보로 왔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네. 그 앞서 조금 더 그 이 연원을 보면은요. 원래 대구광역시도 지금 옛날에는 경상북도 대구시였죠. 예. 네, 그랬던 것이 1981년도에 대구 직할시로 승격이 되면서 경상북도와 대구시, 지금 이제 대구광역시라고 표현을 하죠. 네네. 두 개의 광역시가 완전히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30년 가까이 도청이 대구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것이 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뭐 한 10년 전부터 이제 말이 많았다가 경상북도의 안동과 예천 경계선으로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네. 이제야 왔다. 네. 그것이 이제 2015년 2월 달에 도지사 집무실 이사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예. 도청이 안동에 왔다라고 이제 흔히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지금 횟수로 보면 오전째 접어드나요? 뭐 대략 그러한 의미로 예.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1단계가 끝이 났고 이제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좀 인구가 많이 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 이제 인구 문제가 사실 신도시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북도하고 이제 경북개발공사가 지금 예천군 호명면,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 이제 10만 966 이제 평방킬로미터죠. 이게 이제 인구 10만의 이제 자급자족 도시를 이제 조성하겠다라는 어떤 법으로 신도시 조성하고 있는데. 네. 2015년도에 일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됐어요.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그게 2016년 앞서 언급했듯이 2016년에 뭐 도청이 이전해 오고 도의회가 이전해 오고 뭐 학교 건물, 공공시설 그다음에 뭐 각종 상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이제 그 신도시의 이제 면모를 갖춰 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2022년을 준공을 목표로 이제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당초에 이제 그 1단계 사업의 인구 목표가 2만 5천 아니었습니까? 2만 5천이었는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그 주민등록소 인구가 1만 3,662명. 네. 사실 뭐 아직 주민등록 이전하지 않은 어떤 상주 인구를 다 합쳐가지고 한 1만 8,310명 정도로 집계를 하거든요. 예. 2만 명이 아직 못 미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므로 가지고 이제 사실 목표 대비 인구를 못 미치니까 2단계 사업이 수정이 불가피하거든요. 계획대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북도에서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전면 재편하고 새로운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인구가 이제 제대로 유입이 돼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거 시설도 좀 늘었고 또 상가도 좀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몸집은 좀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뭐 수치로 얘기를 좀 잠시 한다면 예. 일단은 이 신도시 지역의 그 아파트의 네. 입주율이 93.6%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양은 95%였던 거고요. 뭐 빈집은 사실 거의 없다는 이제 수치죠 이걸로 네. 봐서는. 그리고 이제 뭐 치킨집을 비롯해서 뭐 그 노래방 등등 먹고 마시고 놀고 소위 네. 말해 이제 위락적인 요소들의 이제 일반적 보수가 이제 600여 개 정도가 네. 이제 이미 만들어져서 네. 기본적인 여건은 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신도청이 들어가기 전에 원래 그 마을이 그야말로 전형적인 시골 마을 중에 시골 마을이죠. 한 1,000명 정도가 사는 시골 마을에서 지금 네. 어쨌든 방금 이제 우리 엄부장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뭐 2만 명 채 못 미치지만 한 1만 8천 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은 뭐 유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본다면 조금은 이제 변화는 있었다. 그리고 또 이 신도청 지역이 워낙 또 이제 뭐 굉장히 웅장하게 만들어놔서
그것이 이제 좀 일종의 지금 명물이다시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있으면 그건 뒤에 얘기하고요. 예. 예, 어쨌든 신도청 지역의 관광객 숫자가 그래서 3, 4년 전에 한 40만 대에서 이제 매년 한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와서 보고 가고 한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어쨌든 조금 이제 제대로 이제 형성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마 단계라고는 일단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분양률은 95%지만 사실상 뭐 매물이 나온 거 보면은 실거주자 그러니까 입주율은 그렇게 좀 많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풀어야 될 과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 이제 통계치로는 좀 허수가 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주 인구 2만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 부분들이고. 그동안 신도시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부지를 조성하고 분양에 있어가지고 흥행을 대박을 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몰렸고 그에 따라서 부지 땅값도 굉장히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상가가 들어섰지만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높은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거주자들이 많지 않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구의 이제 인구 유입, 인구를 이제 어떻게 이제 데려오냐가 가장 큰 숙제인데 지금 현재 한 2만 상주 인구 2만 정도 되는 인구들도 그 대부분 사실 안동이라든지 예천의 어떤 원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인구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든지 뭐 좀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어떤 명함은 있지만은 사실 여기 도청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안동 예천의 원도심하고 도청 신도시 간의 어떤 명함이 사실 앞으로 갈수록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경북도라든지 경북개발공사에 이제 신도시를 이제 꾸미는 어떤 정책 입안자들의 어떤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앞으로 이제 2단계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신도시 면모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신도시 모습을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어떤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지금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2단계 사업에 이제 사실 2만 호조 정도의 2만 가구 정도의 어떤 아파트가 다시 이제 공급이 될 텐데 앞서 지적하셨듯이 1단계 사업에서도 분양률은 높지만은 실제로 거주율이 낮은 상황에서 2만 호가 다시 또 공급됐을 때 또 다른 어떤 악순환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하고 구도심 간의 좀 활성화 방안도 핵심적인 좀 방안이 나와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북도청 신청사를 멀리서 바라보면 좀 청와대가 흡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방 청와대라고 좀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 관리비도 좀 엄청나게 나와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얘기하신 대로 청와대면 관리비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실제로 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요, 저를 아는 이제 외부인들이 이제 안동에 오면 제가 한번 이렇게 그쪽으로 안내를 한번 하는데 다들 그야말로 뜨악합니다. 경북도청이 이렇게 컸냐고. 뭐 좋게 보기도 하지만은 야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대로 옵니다. 그야말로 이제 신도청 청사의 그 일대 부지만 이제 평수는 한 8만 평 정도가 되고요. 관리비가 1년에 60억. 60억. 그 중에는 이제 수도세, 물세, 가스비 해서 이제 전기세만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죠 1년에. 게다가 이제 원래 대구의 상격동에 도청이 있을 때만 해도 도청 청사 건물 관리 자체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규모가 비교가 안 되니까 청사 관리 인력, 조경 인력, 경비 인력부터 해서 많은 인력들이 당연히 동시에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외주 용역 업체에 이제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국가 사회적인 추세 아닙니까? 지금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정규직화하게 되면 그 인건비 동시에 더 이제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모양새가 마치 서울의 청와대 북악산을 배경으로 해서 있는 청와대와 같이 도청 뒤에도 금모산이라 해서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지방 청와대 같아요. 맞습니다. 기와 지붕에.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젊은 친구들은 여기 공기 좋고 살만하네 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정 기자께서도 나중에 그쪽으로 살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안동에 산지 한 4년 됐는데 또 도청으로 좀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염려됩니다. 그쪽으로 가시는 건 좋은데 그럼 이 원도심은 또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 현안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가 스마트 도시인데요. 지금 이제 스마트 도시 1단계가 사업을 끝내고도 관리권 문제를 좀 앓고 있죠. 예. 사실 그 신도시 조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인구 10만 자족 도시 이제 사실 뭐 명품 도시를 꿈꾸지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게 스마트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북개발공사가 2027년까지 이제 3단계로 나눠가지고 한 460억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도시 뉴시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각종 어떤 뭐 첨단 어떤 고속 정보통신망, 뭐 그다음에 각종 지능화 시설, 뭐 이거 통합 이제 운영센터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는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도시라는 것은 교통이라든지 방범, 행정 이런 모든 정보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또 이제 생활하는데 다른 어떤 일반 도시보다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어떤 그러한 어떤 취지입니다. 스마트 도시가.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240억을 들여가지고 이미 이제 실시간 교통지역이라든지 상수도 시설 관리라든지 공공지역 안전 감시 문제 이렇게 6개의 서비스를 구축을 완료했어요. 지난해 12월에 완료했는데 어차피 이제 안동시와 이제 예천군이 이제 관리를 맡아야 되는데 양기관이 뭐 관리 책임이라든지 업무 분담, 그다음에 인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난색을 피해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주체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시스템은 갖춰놨지만은 운영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스마트 자전거 시설이죠. 이게 신도시를 자전거를 빌려 타고 한 바퀴 이제 돌 수 있는 무인 대여 시스템 갖춘 공영 이제 자전거 대여 스마트 이제 자전거 대여 시설인데 11억 4천만 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전거 한 대당만 160만 원이나 하는 어떤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가 150대가 지금 창고에 쌓여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경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나서가지고 예천이 관리하기도 하고 이제 최근부터 이제 운영에 들어간 상태인데 다른 부분도 빨리 관리를 주체를 빨리 정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이 끝났는데 이제 기대에 좀 못 미치니까 2단계 사업을 좀 재검토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최근에 해외 관광도시 견학과 의견 수렴 등을 했는데 3월까지 2단계 사업 계획을 좀 새로 좀 설계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보완을 좀 하면요. 이 스마트 도시를 지향한다고 해서 뭐 방금 자정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추세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라고 하면 이제 전기, 전자, 통신적인 것의 어떤 편리함을 이제 융화시키고 공유하는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의 스마트 도시라고 하면 첫째 핵심은 교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램 같은 노면 전철을 깔아서 안동의 도심부와 원도심부와 또 뭐 예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도청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교통적인 요소들이 저는 동시에 또 따라가야 제대로 된 스마트 도시로 가고 또 인구가 또 지나치게 빠져나가거나 한쪽에만 몰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뒷받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2단계 사업이 이제 3월에 이제 실시를 이제 완료할 계획인데요. 이제 뭐 경북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 날 정책 토론도 했죠. 신도시 활성화하는 토론도 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뭐 이거 10만 자족 도시를 위해서는 배후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산업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신도시를 뭐 거점 명품 어떤 관광도시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래 등등 어떤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다 이제 다양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철우 지사도 사실 이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2단계 설계에서는 다 포함시켜가지고 2단계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이 살기 좋은 사실 유럽형 이제 명품 도시로 이제 만들겠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북개발공사 이제 이게 담당자들을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충남 아산에 있는 지중해 마을로 보내고 예. 또 이제 뭐 그 네덜란드라든지 스페인 이쪽에 이제 유류평 어떤 관공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하고 또 1단계에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이제 그 부지에 임대 아파트를 이제 지을 때도 유럽형 스타일을 좀 이렇게 가미를 하고 예.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2단계를 만들어 보자 예.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1단계 조성 사업에 포함된 게 한옥마을 조성 사업인데 네. 그 한옥마을이 2년 전에 뭐 분양을 했지만 지금 보면은 분양 4년 동안 그 홍보용 본보기 3채를 포함해서 총 8채가 전부라고. 그렇죠. 8채밖에 없는 상황이죠. 원래는 그 70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설계를 해놨죠. 해서 처음엔 또 100% 다 분양도 되었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그 땅을 그 한옥을 짓기 위한 그 땅을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안 짓고 있는 게 문제죠 지금. 그게 건축비가 비싸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있고 이제 저거 돈 되겠다 싶어서 사놓고 자기가 안 짓고 이제 올려서 또 팔아버리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부동산 재테크로 활용만 되었지 실제로 좀 지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도청 바로 앞에 이제 한옥마을 1길이라고 도로명도 다 표시되어 있는 그 면적이 있어요. 가면 숲만 무성하죠 지금. 숲을 완전 무성한 상태. 지금 상당히 보기가 좀 휑한 상황이죠. 이게 허허벌판이 된 이런 한옥마을을 좀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실제로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인데 아까 이제 그 사회자분께서 이제 언급하셨듯이 건축비가 사실 그 3.3 그 평방미터 한 평당 사실 한 1,000만 원 좀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사놓고도 건축비 때문에 사실 선뜻 지지를 못해요.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나 일반적으로 할 때는 평당 한 500. 예, 그렇죠, 맞습니다. 한옥은 또 특히 이제 고급이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경북도에서도 이제 그 한옥을 건축하기 때문에 4천만 원까지는 이제 뭐 지원도 해주고 한 이런 정책을 쓰지만은 사실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지었고 있는 어떤 한 5장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2단계 사업에도 이제 한옥 마을 부지가 있어요. 한옥 부지가 있는데 그래서 2단계 사업에는 이 한옥 부지를 대폭 이제 줄이고 유래평 이렇게 이제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또 이제 새로 이제 최근에 핵심적으로 하는 건 이제 저명한 어떤 예술인들을 데려와서 실제로 구조하게 만드는 예술 마을 쪽으로 이제 조성한다.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대책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이제 부가 좀 시키면은 이제 한옥 마을은 지금 어쨌든 계획대로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은 아니고요. 단 이제 그 한옥 호텔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한옥 호텔 이제 호텔 스탠퍼드라고 해서 이제 그 예천 출신 아마 출연 기업인이신데. 그분이 이제 원래 그분도 막 오래전부터 이제 그 땅을 이제 사놓고 부지 대금을 덜 준 상태에 이제 시작을 안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가을에 이제 기공하겠다라고 해서 2, 3년 내에 완공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니 같은 한옥의 개념에서 봤을 때.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경북도청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상주 인구 2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2단계 설계를 새롭게 하는 만큼 앞으로의 경북도청 신도시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까지 내실 있게 채워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한데요. 낮 최고 기온도 10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4월에 들어섰지만 너무 봄 옷차림하지 마시고 든든하게 차려 입으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시작하고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 그 사이 미세먼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당분간 대기질은 대체로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늘이 맑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낮 기온 18도, 금요일에는 1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